36강의 1번은 임상의가 환자를 평가하고 그리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에는 환자의 감정적인 영역 이것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야. 임상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임상의는 환자를 직접 대하고 치료하는 사람을 임상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라고 보면 된다. 능숙한 의사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있지. 어디에서? 자신의 어떤 지식에서. 그 지식은 질병과 치료의 지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해석해도 괜찮다 이건. 가지는 건데 뭘 가지냐면 광범위한 지식, command라고 하는 단어가 뭐 명령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지식 또는 어떤 지배력 아니면 언어, 구사, 능력 이런 말도 쓰이거든. 이 지식이라는 의미도 있어.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뭐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command라고 하는 거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통 얘기해.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일부 사전에 이제 지식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그리고 최신의 증거를 기반으로 한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입니다. 중요합니다. 어디에? competent care. competent라는 단어가 유능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뛰어나서 수준이 만족할 만한 괜찮은 이런 의미로도 쓰여. care는 돌보는 건데 의사가 돌보는 건 치료밖에 없겠지. 그래서 만족할 만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만큼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거는 뒤에 것도 있대. 또한 그만큼 중요합니다. 뒤에 뭐가 지식이 뭐의 지식 어떻게 질병이 환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꼭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좀 풀면 우리가 명사를 동사로 해석하는 것도 참 좋은 해석이거든. 그래서 질병이 어떻게 환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우선 요 해석하는 방법 잠깐 보여줬고 요 부분은 문법을 좀 보고 가자. 나머지는 문법을 나중에 한번 정리할 거고 우선은 크게 보면 just as important라고 하는 것이 보어야 주어가 아니고 동사는 여기 있고 얘가 주어 보충하는 말이 앞으로 빠지면서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 구조가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쓰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주어에 부연 설명들이 있을 때 이 부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주어로서 쓰이는 것들이 이제 뒤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부연 설명 수식어구나 수식어 절 같은 것들이 이렇게 꾸미고 있으면 대부분 뒤로 빠지고 간단한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as의 역할을 좀 본다. 그러니까 문장을 쓴 다음에 as를 쓰는 경우가 있지. as 형용사나 부사 as 이렇게. 그럼 뒤에서 as에서 끊고 여기를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고 이쪽은 해석을 보통 안 하거든. 그래서 끊어지는 부분이야. 근데 이 뒤가 비교 내용이야. 그럼 비교하는 부분이 굳이 이 비교하는 부분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겠지. 지금 보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요 광범위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 있지. 이 광범위한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했어. critical. 그런데 얘도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럼 비교 대상은 명확하게 광범위한 지식, 전문 지식을 얘기할 거잖아. 그래서 굳이 안 쓸 거야. 그런데 이걸 안 쓰게 되면 해석상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하지. 뒤에 뭐뭐만큼이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빼버리면 앞에 있는 얘를 그만큼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요 뒤에 거 빠지고 as 부분이 보충하는 말로 앞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야. just는 꼭 이런 의미로 쓰인 거고 그래서 꼭 그만큼 중요한 얘는 해석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라고 했고 형용사나 부사는 선택의 개념이야. 요 동사가 결정할 거거든. 그래서 요 동사가 비동사이거나 이형식 동사라고 하면 얘는 형용사를 써야 되고 그 외의 동사는 다 부사를 써. 그래서 지금 비동사 나와 있지? 그래서 형용사를 쓴 거다. 뒤로. 그리고 비록 분명히 여지는 있겠지. 개인적인 어떤 변화,
다양성의 여지는 있겠지. 즉 개인적인 어떤 다양성은 존재하겠지. 즉 이 환자의 감정에 질병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 그렇긴 하겠지만 전형적인 감정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종 예상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누구나 다 반응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존재할 수 있거든. having a sense of, sense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감각, 인지, 뭔가 지각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고 있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뭔가를 알고 있다 정도. 그래서 일반적인 감정을 알고 있는 것은 전형적이고 normal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개인적인 거는 사실은 알기가 힘드니까. 일반적인 감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감정은 함께 가네. 누구랑? Phases and stages of illness라고 하는 질병의 여러 모습들, 양상이라고 하는 건 모습, 그리고 질병의 여러 단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단계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건데,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이렇게 봐. accompany라고 하는 거는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과 함께 나타나는, 이것을 따라가는 이 일반적인 감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 할 수 있게 해주냐면 임상의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줘. 질병의 여러 모습과 단계에 따라서 이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뭘 통합할 거야? 감정적인 영역을 어디에다가 환자의 평가와 치료 계획에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지. 그런데 감정적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을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면 일반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기반이 되고 그 다음으로 감정 영역을 어떻게 하면 통합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거야. 환자의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 즉 환자의 감정을 다루는 거지.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 여기 place가 입장이야. 이해와 그리고 acceptance라고 하는 것은 수락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런 게 있구나. 감정의 영역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환자의 감정을 다루는 것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환자의 감정을 다루게 되면 제대로 다루겠어? 근데 이런 거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입장으로 이 환자의 감정을 다루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이 임상의들로 하여금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뭐를? 감정을. 어떤 식으로? manner, 방식이야. 요런 방식으로 환자의 요구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serve라는 단어가 섬기다, 서비스를 제공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 그래서 우리를 섬기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서빙 보는 사람, server이라고 이제 식당에서 보통 얘기하는 거고, 그 환자가 요구하는 환자의 요구를 섬겨주는, 그러니까 환자의 요구를 잘 맞춰주고 얘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만족시키다라고 하는 걸로 약간 이 문맥에 맞추면 바꿔준 거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능숙한 임상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지만 질병이 환자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겠고, 그래서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까지야. skilled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어야. 그냥 이 단어 INTP 고민할 거리도 없다. 이건 단어야. 능숙한이라는 거.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다면 제기대명사 써야겠지. 그리고 뒤에 보면 주어 having 멀리 떨어져 있어. 동사 자리 좀 보고 어디에 중요하다. to가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동명사 ing를 써준 거였고, 이건 아까 설명했던 부분. anticipate 타동사 목적 없으면 수동. 주어 ing 동사 단수 취급. allow 목적어 투동사 원형.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allow 목적어 투동사 원형. 투동사 원형에 이게 동사잖아. 동사를 부연 설명하려면 부사를 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 31강의 2번 같은 지문이 오히려 더 어려운 지문이야. 그러니까 어떤 뭐 과학적인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철학을 다루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 왜냐면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거든. 질환, 질병. 나도 잘 모르겠어. 단순하게 봅시다 우리.
의학적 이거 찾아봤는데 disease, illness, sickness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어떤 책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영상도 있고 뭐 뉘앙스를 설명하는 뭐 유튜브 영상도 있고 다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르겠어. 결론적으로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보자. 의학적인 의료 그 사회학에서 뭐 의학과 관련된 어떤 사회학이 있겠지. 의료 사회학에서 disease 보통 우리가 disease라고 하면 해설할 때 질병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거를 질환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질환 무슨 질환 무슨 질병. 그래서 크게 봤더니만 질환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픔에 관련된 거고 얘는 판단을 해서 이름을 붙인 거라고 좀 보는 거라고 하는 것 같아. 크게 보니까. 그리고 어떤 것에서는 뭐 1인칭 시점에서 보느냐 3인칭 시점에서 보느냐 되게 어렵게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질환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이름을 붙인 것 이렇게 생각해.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여겨집니다. 뭔가 불리하고 해롭고 안 좋은 신체 상태로 여겨져. 뒤에 구성되는 뭐로 생리학적인 기능 장애로 구성되고 있는 한 어떤 개인 안에서 개인의 어떤 몸 속에서 생리학적인 기능 장애로 구성되고 있는 신체적인 안 좋은 상태 이게 질환이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야. 뭐와 비교해서 뒤에 나와 있는 illness or sickness라고 하는 것 illness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질병 sickness라고 하는 것도 병 그런데 sickness라고 하는 것은 좀 가벼운 병 illness는 조금 오래가는 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거 disease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구분점을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것으로 여겨진대. 실제 행위에서 보통은 in practice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붙여서 actually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실제로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데 실제 사용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practice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실행, 이행이라는 것도 있잖아. 실제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 사용에서 또는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actually라는 걸 빼도 뭐 문맥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실제로는 또는 실제 사용에서는 어떤 해석이든 다 괜찮다. 질환이라는 용어가 적용이 되는데 다소 자유롭게 적용돼. 어디에? 뒤에 매우 다양한 a variety of는 다양한이라는 의미지. 매우 다양한 어떤 상태에 적용이 돼. 이 condition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do not precisely 정확하게 정의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태, 다양한 상태에 정의된대. condition이라는 단어가 사전을 찾으면 이것도 질환이라고 나와 있어. 이게 우리의 몸의 어떤 상태.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말장난처럼 보인다고 했잖아. disease, illness, sickness, condition.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의미로 갈 거야. 컨디션을 그냥 몸의 상태라고 기본적인 의미로 갈 거고 이거는 이제 볼 필요 없다. 이건 이제 예시를 좀 보여주면 비교 대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의에 정확하게 잘 들어맞지 않는 다양한 우리 몸의 상태에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disease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에 약간 불편함을 보여주고 있어. One of the more 좀 더 논란이 될 만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요것도 문법으로 조금 표시는 해야겠네. one of가 아이쿠 여기 나와 있었던 요 부분 문법으로 좀 갑시다. 설정하고 얘가 지금 one이니까 단수로 가서 이거는 정신적인 질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거랑 관련이 있대. 그러니까 disease는 전체로 봤을 때 이름을 붙이는 거야. 이름을 붙여서 얘는 뭐야? 요게 이제 질환이라고 보는 거. 왜냐면 여기서는 구분을 하는 것들이거든. 이거는 무슨 질환, 요거는 무슨 질환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걸 disease라고 하는 거고 통증을 가지고 말하는 것 자체는 illness, sickness 이렇게 보는 거야. 정신적으로 아픈 통증이 있어. 정신적으로 아픈 거야.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
논란이 될 만한 영역. 그러니까 논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깔끔하지 않지. 이 정의가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It could be argued. 요게 it은 가주어고 뒤에 게 진주어야. 뒤에 내용이 주장될 수도 있어. 어떤 내용? 많은 뭐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많은 정신적인 장애가 정신적으로 뭔가 장애가 있어. 이것이 would not be considered.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 질환으로 위에 있는 정의에 따르면 많은 정신적인 장애가 질환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정의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질환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야. 우선 크게 볼게.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질환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것.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질환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굳이 포함시키는 것. 이렇게 본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could be said. 말해질 수 있어. 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 우리 몸의 상태는 질환으로 인정되어 왔어. 다양한 경우에 time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시기잖아.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경우로 볼 수 있어. time, when, 경우로 해석하는 거 연습해봐야 된다 이거. 다양한 경우에 질환으로 인정되어 온 다른 어떤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 적용 범위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야. identify A as B 하면 A를 B로 확인하다 또는 A를 B로 인정하다라는 의미도 있어 이게. 얘들은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된 거겠지. 이러한 몸의 상태들은 이러한 상태들은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을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먹는 것들, 그리고 뒤에 약물을 너무 많이 복용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꼭 이러한 몸의 상태가 약물에 중독되어 있고 약물을 남용하고 있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몸의 상태가 꼭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필수적인 아주 명확한 병의 증상, 그리고 근본적인 생리학적 어떤 모습들, 병적인 어떤 측면들, 이러한 것들을 꼭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술을 자주 마시는 거지. 술 자주 마시는데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지금 뭐 팔다리가 잘렸나? 아니면 뭐 눈이 돌아갔나? 아니잖아. 병적인 증상가 없어. 약을 많이 먹는 것 뿐이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게 없는데, 그런데도 질환 이러고 정의를 내려버린 거야. 이러한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다루어져 마치 그것들이 질환인 것처럼, 아닌데 그런 것처럼. 가정법이지. 그래서 하나의 설명. 근데 왜 그럴까? 한 가지 설명.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명확하지. 어떤 상태가, 우리 몸의 상태가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의미상주어 그리고 투동사원형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인호를 투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의미상주어 써줬고, 뒤에 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다루어지려면 어떤 시스템이잖아.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야겠지. It must be identified. 그것은, 그 어떤 몸의 상태는 인정돼야 돼. 질환으로 인정이 돼야지만 그게 의료 시스템에서 이 뭔가 그 치료를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러므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 뒤에 거로 향하는 경향이 있어. 과도하게 폭넓은 개념화. 질환에 과도하게 폭넓은 개념화로 향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질환을 자꾸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 이걸 질환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의료 시스템에서 관리를 못하거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자, 질병, 질환 이런 것들은 이 지문에서만 구분시키고 다른 독해에서는 그냥 disease, 질병 이렇게 가면 돼. condition, 질환, illness, 아픈 거, 질병 다 괜찮아. 요 지문에서만 구분하자는 거야.
문법으로 보자. consider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A, B의 구조로서 A를 B로 여기다. 그래서 A, B 둘 다 명사 성질이 나올 수 있거든. 여기는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수동이 된 거고. consist는 자동사다. 뭐뭐로 구성되는 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요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수동이 아니야. consisted 안 된다. compare to 뭐뭐와 비교해서 비교하는 거니까 ing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한글로 영어 공부하려고 생각하지도 마. compare to라고 하는 것은 뒤에 거와 비교되는 거야. 앞에 있는 것이. compare 비교하는 거잖아. 목적 없으면 수동 써야지. 한글로는 편하게 비교해서라고 하겠지만 뒤에 relate라고 하는 것은 지금 one of라고 이렇게 와서 아까 표시했었지. 얘 자동사다.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가주어 신주어였잖아. 그리고 여기 가주어 신주어였고 consider 같은 방식이야. identify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했지. identify A as B 목적어 없네. 그럼 수동 가야겠고 여기 나와 있는 trait이라는 것도 다루다. 뭘 다뤄? 없네. 수동 가야겠고 가정법 아까 설명했던 것들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31강의 3번을 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IQ 점수가 평균 10년마다 3% 정도씩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야. 이 플린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 전 세계적인 상승 어디에서? IQ 점수에서. 그럼 얼만큼 상승했나 봤더니만 3포인트 정도 상승했대. 뒤에 뭐마다, 프로는 뭐마다지. decade, 10년마다. 이렇게 좀 같이 가도 되겠다. over the last 100 years라고 하는 지난 100년에 걸쳐서 10년마다 3% 정도의 상승, IQ 점수에서의 전 세계적인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 상승, illustrate 보여줍니다. 뭐를? 뒤의 내용,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뭐에 대한? 지적인 발달에 대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지적 능력이 발달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야. 이러한 증가, IQ 점수에서의 증가는 앞뒤 콤마로 나와 있는 것을 양쪽으로 묶어버리면 플린 효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IQ 점수에서의 증가가 플린 효과래. 이 증가는 뒤에 나와 있는 여기 increase가 또 주어 동사로 가지 has occurred 발생해 왔습니다. too quickly 너무나 빨리 발생했어. 뭐 하기에는 유전적인 변화를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빠르게 발생해 왔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 지난 100년 동안에 10년마다 IQ 점수가 3% 정도, 3포인트 정도씩 여기 증가를 했어. 3포인트, 퍼센트가 아니라 포인트네. 3포인트 정도.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지적인 발달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발달하네. 야, 지적인 능력이 발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잠재력을 보여줘. 이 모습을 플린 효과라고 한다는 거야. 이 IQ 점수에서의 증가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원인을 좀 살펴봐야겠지. 야, 어떻게 IQ 점수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유전적인 변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변화하려면 10년마다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거 말도 안 되지. 유전적인 변화는 진화에 관련된 것이고 이건 뭐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정도가 돼야지만 이게 변화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유전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빠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유전적으로 우리가 뭔가 변화된 게 아니라면 환경적인 변화가 있겠지. 그 말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야. 그래서 뒤에 바로 보면 환경적인 거, 영양과 다른 건강 요인에서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설명할 것 같습니다. account for, 뭐를 설명하다야. 이 변화의 일부를 설명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야. 완전하게 환경이 전부 다야 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일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해서 WHO의 정보를 사용해서 이 연구자들이 have identified 확인했어. 뭐를? 아주 강한 상호작용을 뭐와 뭐 사이에 한 국가의 어떤 자유, 뭐로부터의 자유, 심각한 감염성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럼 자유롭다라고 하는 건 없는 거를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한 국가가 심각한 질병, 감염성 질병이 없는 것과 그리고 그 국가의 시민들의 평균 IQ 점수 사이에 아주 강한 상호작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영양과 건강 요인에서의 향상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었던 요 뒤에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는 영양도 좋아지고 건강의 요인들이 뭔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라졌겠지. 이것과 IQ 점수 사이에 충분한 아주 강한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대. 국가들이 더 부유해지고 좀 더 유능해질수록 battling disease라고 하는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질수록 그들의 시민들의 그 IQ 점수라고 하는 것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야. 놀랍게도 이 점수, 테스트 점수의 증가, gain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거니까 증가, 향상이라고 보면 된다. 이 증가는 가장 pronounced, 여기 하나의 단어야. 형용사 단어, 뚜렷한, 명백한. 뚜렷한데 어디서? supposed, 아마 소위 문화가 없는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테스트라고 하는 culture free test, 뭐 free 하면 뭔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 뭐 duty free 하면은 이제 세금이 없는 면세 이런 말이 쓰는 거고, 문화가 없는 테스트, 즉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뭐와 같은 Raven의 Progressive Matrixes라고 하는 이 Matrixes라고 하는 건데, 요 부분은 이게 지능검사라고 이제 해석이 좀 됐을 거야. 이따가 좀 보여줄 거다. 이 레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어떤 배열, 행렬 같은 걸 만들어서 마지막에 뭐 나올까 이렇게 물어보는 추론 문제를 만든 게 있어. 그래서 레이븐의 지능검사도 괜찮고 레이븐의 추론 지능검사도 괜찮은 부분. 그러니까 레이븐의 추론 검사, 지능검사와 같은 앞에 culture free test, 소위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테스트에서 가장 뚜렷했습니다. 이유 다 설명해 줄 거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 참가자들은 점수를 얻었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었어. 이 테스트에서. 뒤에 누구보다도 1940년대에 태어난 요 참가자들이 점수를 얻은 것보다도, 대동사로 쓰였지. 이 부분 다 설명할 거다. 이 변화는 아마도 향상을 반영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능력에서. 뭐 할 수 있는 능력? 다룰 수 있는 능력. 다른 항목들. 이 항목들은 수반되는 거야. 뭐에? Living in a modern society라고 하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수반되는, 즉 현대 삶, 현대 사회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함께 딸려오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accompany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가는 거야.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딸려오는 놈들. 그래서 수반되는 앞에 다른 항목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능력에 있어서의 향상을 반영해 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 자, 전체 해석은 했어. 전체적인 의미 파악을 다시 한번 해준다. 큰 틀로 보면서 세부적인 것들, 왜 이게 무슨 말인지. IQ 점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해. 3포인트 10년마다. 야, 이거는 지적인 발달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잠재력을 보여줘. 매년 점수가 높아지니까. 그럼 IQ 점수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는 플린 효과라고 알려져 있는 거야. 이거는 이게 발생하는데 유전적인 변화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빠른 설명이야. 그럼 유전적인 설명이 아니면, 이 유전적인 변화가 아니면 뭐야? 환경적인 변화겠지. 그러니까 영양과 건강 요인에서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이 변화의 100% 설명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설명은 충분히 될 수 있거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보를 가져다가 연구를 해봤더니만 이 연구자들이 확인한 거는 분명히 한 국가가 감염성 질병이 없는 것과 그 국민들, 시민들의 IQ 점수의 상승에서는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다는 걸 알아냈던 거야. 다시 말하자면 국가가, 여기서는 한번 좀 표시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 부분에서 이걸로, 이 국가들이 더 부유해지고 질병과 잘 싸울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IQ 점수 충분히 증가한다는 거야.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놀랍다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쓴 거냐면, 요 뒤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지.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문화, 그 사람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 동양권에 있는 사람과 서양권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테스트를 봤을 때 그 테스트의 결과가 달리 나올 수가 있지.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문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테스트에서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보편적으로 이 테스트의 결과가 보편적인 모습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이제 좀 놀랍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이게 레이븐의 Progressive Matrices라고 하는 건데, Matrices 이거는 점차적으로 어떤 배열이 있을 때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추론적인 능력을 좀 보려고 했던 거거든. 그럼 1990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고 1990년 이후에 4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럼 두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점수를 이 스코어이라고 하는 점수를 비교해 보면 앞에 19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거의 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점수가 높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의 의미는 현대라고 하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능력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야. 그럼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데, 현대 사회는 예전보다 복잡해졌어. 정보도 많아졌고 정보의 유기적인 처리가 좀 필요해.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될 때 그 능력이 증가됐는데, 그것 중에서도 아마도 여기는 직접적인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추론 능력이 향상된 거야. 예전보다 현대에는 훨씬 더 정보가 더 복잡해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추론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졌거든. 예전에 좀 더 단순했다고 볼 수 있어. 예전 게 단순했다가 아니라 현대보다는 단순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지적인 능력이 추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조금 더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적으로 더 뛰어났다라고 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추론 능력에서의 발달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예전에 있었던 사람과 우리는 유전적인 변화는 없어. 유전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거야.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걸 가지고 태어났지만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추론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지. 자, 문법을 설명하고 배경식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 처음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지금 동사 자리 때문에 쓴 거다. 주어와 동사 자리. 그리고 앞뒤 콤마로 나와 있는 거는 삽입. known이라고 하는 거는 분사지. know, 알다, 뭐를, 없네, 수동으로 뭐뭐로 알려진 이라는 거. occur이라고 하는 것도 자동사야. 비동사 PP 쓰면 안 돼. has been occurred 안 된다. 그리고 t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는 건데, 여기에 형용사하고 부사를 쓸 수 있지. to 다음에 부사를 쓴 이유는 앞에 occurred 동사의 성격을 지금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부사를 썼고, 해석은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보통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해석을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어. 즉 유전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빨라. 이게 조금 더 좋은 표현이다라는 거. 여기도 분사구문이지. 지금 여기 use라고 하는 거 타동사 목적어 있어서 능동으로 써줬고, ing 뒤에 나와 있는 researchers를 부연 설명한다라고 해주면 돼. 그리고 문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나 좀 보면 없는 것 같고, become 다음에 형용사 써준 부분들 자, 그게 없었고, 얘는 좀 조심할 거. in이 나왔으니까 supposing 아니야. in 다음에 나오는 건 test야. test. 전치사 뒤에 명사, 이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소위 뭐뭐라는 in supposing 아니다. 의미상으로도 맞지도 않아. 여기에 did 대동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있지. 우리가 비교 표현 뒤에 나오는 동사는 앞에 나온 동사를 그대로 받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scored 일반 동사는 두에 관련된 걸 쓰고, 비동사는 비동사를 쓰지.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표현 방법의 차이야. Participants born in 1940라고 하는 것 뒤에 did를 써도 큰 무리는 없어. 주어라고 하는 것이 딸려있는 수식어가 있을 때 주로 주어 동사의 자리를 바꾸는 경향이 크다 정도만 봐주면 된다. 무조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게는 다 됐고, 아우 끝나버릴 뻔했네. 자, 여기 배경 설명을 조금 좀 하도록 할게. 플린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식백과에 좀 찾아보면 나와. 이게
보면은 뒤에 쭉 봐서 풀린 효과란 현재 우리 이 지문에 있는 거 똑같아요. 현재 이르기까지 중간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 피검자들의 원점수가 점점 높아진 것을 가리키는 현상. 현대세대의 IQ 100에 대한 평균적인 원점수가 20세기 이전 세대들이 기록한 점수보다 높아진 것이다. 30개국 정도의 동일한 현상이 보고되었다라고 하는데 뉴질랜드 사람이었네. 1980년대에. 이 사람이 미군 군대 신병 지원자들의 평균 IQ가 10년마다 3점씩 3포인트가 아니야 3점이야 3점 3점씩 올라간다라고 하는 3% 아니다 3점씩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조사 대상을 14개국으로 확대 실시했을 때도 비슷한 점수가 얻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 편의상 오늘날 미국 성인의 평균 IQ를 100으로 보면 1900년대 미국 성인의 평균 지능이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한 50에서 70 사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모두 머리가 안 좋았다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는 거. 개념을 범주화하고 추상적인 규칙을 인식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현재의 평균 점수가 높게 측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왜 그럴까? 이 현상은 이전에 비해서 정신적인 활동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었지.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수반되는 이전과는 다른 항목들 여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 내용이지. 과거보다 머리가 좋아졌네? 아니라고. 유전적으로 좋아졌네? 아니라고. 이거 현대사회 즉 정신적인 활동을 점점 많이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보면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 여기에서 점수가 높아졌다는 거야. 지수의 이 지능 지수의 평균 점수가 결정 지능 부분 즉 단어를 암기하는 등 특정 영역의 지식에 대한 뭐가 상상했을 것이다라는 것과는 달리 향상된 부분은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 요쪽에서의 향상이 있어서 전체적인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옛날에는 힘만 좋아도 사는데 지장 없었지. 이젠 추상적인 문제 해결이 능력이 좋아져야 돼요. 예술이나 컴퓨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거지. 예전에는 단순해. 요즘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향상됐을까? 보면 컴퓨터, 인터넷 많아졌잖아. 과거에는 책만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다면 현재는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시각적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능지수가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뭔가 또 나왔네. 잠깐만, 요건 아닌 것 같고. 잠깐 여기. 자, 과거에는 교육의 기회가 적었는데 이제는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 교육의 기회가 많이 확대됐어. 또 뭐가 있냐면 영양적으로 풍요롭고 의학이 발달하는 등 상대적인 질병이 감소됐던 거야. 우리 질문은 여기 나와 있었지. 우리 질문은 여기 나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 Some of the change라고 했지. 변화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요거는 영양적인 거, 건강의 요인 요렇게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건강 요인, 교육 기회의 확대, 그리고 정보 처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매체의 확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 그리고 또 하나. 자, 레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Raven's Progressive Matrix라고 하는 건데 이게 Progressive라는 단어가 점진적인 봐봐. 요게 뭐야? 요게 이제 Matrix가 요거거든. 요거 이렇게 배열을 쭉 줘. 자, 두 개 봤지? 자, 그럼 마지막에 뭐 나올까? 여기 왼쪽, 오른쪽, 아래, 왼쪽, 오른쪽, 아래, 왼쪽, 오른쪽, 위쪽, 뭐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progressive 점진적으로 나오는 거에 있어서 matrix 이 배열 뭐가 나올래? 추론 능력.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 여기 IQ 테스트의 항목인데 패턴이 주어지면 피험자는 누락된 9번째 패턴을 식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것도 보면 쭉 봤을 때 인간 지능과 추상적 추론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비언어적인 테스트였다라는 거야. 별거 다 공부했지? 자, 이제 공부했으니까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된다.